오래간만에 오신 윤태곤 네. 실장, 오늘은 어떤 얘기 좀 해볼까요? 흔히 이맘때를 하한기 전국이라 그러지 네. 않습니까? 네. 하한기 전국 쉰다는 뜻이잖아요. 근데 여름 요즘은 휴가. 하한기가 무색하죠. 네, 네. 뭐 서울시장은 퇴장하고 경기도지사는 기사회생하고 그야말로 경랑 속의 전국 이야기를 좀 해볼까 싶어요. 네. 지금 기본적으로 당청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? 맞아요. 뭐 이른바 뭐 데드크로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런 거예요. 인천국제공항공사나 부동산으로 대별되는 정책의 위기. 서울시 문제라든지 이런 여권발 계속 악재들로 대별되는 예. 정치의 위기가 겹쳐 있는 형국이에요. 네. 이 두 가지가 역시너지 효과, 안 좋은 시너지 효과를 일으킨다. 거기다가 이제 경기도지사 재판이 있었지 않습니까? 살아났죠. 이재명 지사가 살아나면서 대선 주자군들의 계산이 좀 복잡하죠? 그렇죠. 오늘 서울신문 여론조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보면 이 순위는 똑같습니다. 1위 이낙연, 2위 이재명, 3위 윤석열. 뒤에는 고만고만해요. 많이 뚝 떨어져가지고. 예. 앞으로는요? 대선은 2022년 3월이고 아마 양당의 경선은 2021년 재보선 끝나고 할 거예요. 그때까지는 뭐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제가 내다볼 능력이 없고 다만 단기적으로 어떤 판이 벌어질까 좀 짚어볼 수 있겠죠.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한 달 기간? 동안. 한 달. 예. 예. 당장 제일 주목받는 인물은 이재명 지사. 그리고 이벤트로 치면은 민주당 전당대회입니다. 그렇죠. 지금 당대표 경선은 이낙연, 김부겸 양자구도인데 한 명이 지금 막바지에 들어갈까 말까 고민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좀 봐야 될 것 같고 최고위원 경선은 오늘 이재정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고 내주 화요일이 등록 마감이니까 수요일부터는 본격적으로 판이 벌어지는 거죠. 예. 근데 이제 이재명 지사가 전당대회에 직접 나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간접적으로 뭐 누구를 응원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직접 과하게 이렇게 했다가 역효과만 날 것이고. 예. 근데 이제 이 지사의 경쟁자, 대선 경선의 경쟁자라고 보면 이낙연 전 총리 아니겠어요? 그렇죠. 이낙연 전 총리는 당대표 경선에 나가 있고 그럼 그의 경쟁자인 김부겸 전 장관이 이재명 지사 쪽으로 러브콜을 보낼 것인가? 그럼 전당대회가 명실상부하게 친이, 반이 여기서 이는 이명박이 네. 아니라 친이낙연, 반이낙연 전선이 그어지는 그럼 전당대회에서 김부겸, 이재명 손 잡느냐 마느냐? 뭐 그때도 정세균 총리가 뒤에서 김부겸 장관 지원한다 뭐 이런 설들이 있었지 않습니까? 예.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앞서 있는 이낙연 전 총리는 좀 수세적 입장인가요? 그러니까 이낙연 전 총리를 보면요, 진중한 게 강점인데 그 강점이 약점으로 지적받고 있지 않습니까? 매일 엄중하게 지켜보고만 있냐, 뭐 메시지 같은 게 좀 늦고 이러니까 예. 그러는 사이에 지지율이 좀씩 빠지고 있어요. 근데 이제는 좀 모드 전환 이런 걸 할 때가 된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는. 네. 그리고 경선 경쟁자는 김부겸 전 장관이지만은 실질적 경쟁자는 이재명 지사일 수가 있다. 그럼 대중들은 이낙연, 김부겸을 보는 것보다 이낙연, 이재명을 겹쳐서 볼 수도 있는 거예요. 예.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전 총리가 조금 스타일을 바꾸지 않을까 싶고 물론 이 전 총리 지지율이 급하게 빠지지는 않을 거예요.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. 두 가지. 이낙연 총리의 축이 뭐냐? 호남. 그다음 문 대통령하고 가깝다. 같은 이제 파트너였다. 예. 그러니까 말하자면 호남과 친문이 양대축이잖아요. 예. 이 양축이 하나가 빠져가지고 이재명 지사한테 당장 갈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는 거죠. 급박한 변화는 그럼 없을 것 같다. 네, 하지만 예. 이재명 지사는 좀 탄력 받을 겁니다. 제가 어제 통화하면서 지도 오를 것 같은데요. 그랬더니 별로요. 자기는 안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던데. 저 그냥 하는 소리일 안 테고요. 먹을 평가겠죠. 이게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이런 전당대회 국면이면은 도지사 이런 사람들 눈에 안 들어와요. 네. 근데 지금 코로나 정부에서 바뀌었고 그리고 예컨대 부동산 이슈라든지 기본소득 이슈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발언할 거 아닙니까? 오늘도 부동산에 대한 강하게 이야기했죠. 이 지사의 발언이 탑뉴스로 네. 계속 나오더라고요. 또 행정력을 사용할 수 있고 예. 요즘은 그런 정책적 이슈가 제일 정치적 이슈인 거예요. 뭐 당을 개혁하고 내가 이러겠습니다라는 사람들이 별 관심 없어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는 정치 이야기를 안 하고 정책 이야기를 해도 충분히 정치적 효과를 거둔다. 그렇죠. 거기다가 서울시장이 빠져버렸으니까 경기도지사에 대한 주목도는 훨씬 더 높아진다. 예. 라는 거죠. 이 두 가지 이유에서 탄력을 좀 받을 거다. 그런 한 말씀입니다. 달 뒤까지를 보는 윤태곤 실장의 시각으로는 이재명이 올라갈 거다 이거네요. 뭐 이낙연이 급격하게 빠지고 이러진 그러나, 않겠지만 좀 주춤주춤
조금 이제 위기감이 있을 것이고 이재명 지사는 그러면 좀 올라갈 둘이 것이고. 비슷하게까지 갈까요? 그럴 가능성도 있죠. 만약에 전당대회에서 예. 이낙연 후보가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인다. 그런다면은 그렇게 갈 수 있죠. 네. 한 달 후라면 전당대회 직전이에요.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전당대회- 전당대까지 그러니까 포괄해서 전당대회에서 말씀드린 만약 이낙연 대표 체제가 또 된다면 네. 그럼 또 국면은 변화하겠죠. 그럼 또 이제 조금 안정감을 가져가. 다음 알겠습니다. 주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뭐요? 이제 대선 후보 여론조사 네. 아마 5% 안팎에서 이재명 지사가 올라갈 거다. 기관마다 조금 차이가 다르니까. 나지 않을까 네. 싶어요. 두 사람 차이가. 네, 차이가 5% 안팎이 아마 3에서 한 7, 8% 정도로 좁혀지지 않을까. 그런 지금 추측도 나오더라고요. 현재는 대략 10% 이상 차이 그렇죠. 났었죠. 네. 그게 좀 좁혀질 거라고 네, 보신다. 네, 네. 야권 쪽은 아직 없죠, 자, 뭐 사람. 원희룡, 오세훈 이런 분들 열심히 뛰는데 음. 반응이 크지 않고 대신에 윤석열 검찰총장. 그렇죠. 이분이 이제 야당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건 아닌데 윤석열 지지는 전부 다 비여권에서 오는 거거든요. 그렇죠. 야당 내지는 무당층. 예. 그리고 윤석열 총장 지지율이 다른 야당 주자 압도하고 있고 이게 두 가지죠. 주목받는 야당 주자가 없으면 좀 유지될 겁니다. 그렇죠. 그리고 윤 총장 지지율 최고 변수는 따로 있죠. 추미애 장관이죠. 맞습니다. 예. 추 장관이 독특한 캐릭터를 형성하면서 강성 발언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 네. 아까 제가 이낙연, 이재명이 겹쳐진다면은 윤석열, 추미애가 겹쳐지거든요. 예. 추 장관의 언행, 말과 행동이 세질수록 윤 총장이 반사이익을 얻는 그렇죠. 구조가 형성돼 있습니다. 최근에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현 정부 쪽 편과 윤석열 총장 쪽 편이 팽팽한데 조금 앞서죠 윤석열 윤석열 쪽이. 총장 쪽으로 조금 가더라고요. 요즘의 분위기는 예. 대략 그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아마 정권에서도 그런 걸 의식할 것 같아요. 뉴스사이다였습니다.